자, 여러분, 안검 항색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환자분 죄송한데 이 안검 항색종이 안검 쪽에 이렇게 부드럽게 이쁘게 생긴 게 아니라 이 눈곱 끼는 요 부위에 생긴 부분은 수술적으로 치료가 힘듭니다 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볼 쪽이 아주 크게 생겼어요. 선생님께서 수술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크게 생겼을 경우에는 수술하고 구멍을 커지기 때문에 다른 피부를 가지고 와서 피부 이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들어봤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수술이 안 되거나 수술 후유증이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술적 방법이 아니라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술하기 힘든 부위 또는 넓은 부위를 큰 흔적 없이 서서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검 항색종은 수술적으로도 제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눈꺼풀 위쪽에 이렇게 이쁘게 있으면 이 부분을 잘라서 제거하고 살을 당기면 되죠. 이런 경우에 쌍꺼풀 수술이랑 같이 하면 되는 건데, 안검 항색종은 사실 얼굴 어디에나 생길 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이 눈곱 끼는 부위 이렇게 생기면 사실 수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볼 쪽이 아주 크게 생겼을 경우에도 수술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잘라내고 이거 살을 당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딴 부위에서 피부 이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또 재발을 해서 또 수술하기는 정말 부담스러워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재발하는 경우 또는 치료가 힘든 부위는 수술적 치료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걸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안검 항색종이라는 것은 우리 혈관 내에 있는 기름 성분이 피부 바깥으로 새어 나와서 침착된 결과입니다. 우리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이 큰 대동맥은 절대로 피가 바깥으로 새어나오면 안 되겠죠. 순수하게 파이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동맥에서 점점 동맥이 가지치고 해서 우리 장으로 가는 모세혈관, 피부로 오는 모세혈관, 콩팥으로 가는 모세혈관, 즉 우리 신체 말단 부위에 있는 모세혈관의 역할은 파이프처럼 피만 통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에 영양 공급을 할 수도 없고 또 해당 부분에 찌꺼기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죠. 즉 우리 신체 말단 부위에 있는 모세혈관은 원래 투과성이 높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혈관 내에 있는 기름이 피부 바깥으로 새어 나온 게 제가 황색종이라고 했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황색종이 위에서 봤을 때 노랗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병변이 생겨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는 것과 2번 혈관에 있는 기름이 바깥으로 새어 나오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성이 전혀 없죠.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수술로 제거하든 레이저로 깎아내든 제가 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열을 줘서 줄이든 제거하는 것과 황색종이 생기는 원인, 즉 혈관에서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수술로 제거하거나 깎아냈다고 해서 갑자기 혈관이 튼튼해져서 바깥으로 안 새어나오는 게 아니죠. 즉 시술 방법과 재발률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피부과 교과서상에서는 수술을 하든 뭘 하든 재발률은 약 40%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 40%는 우리가 서양 교과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실제로 안검 항색종 수천 건 치료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한 10에서 한 20% 정도인 것 같고요. 또 이것을 퍼센테이지를 좀 또 낮출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관 안에 있는 기름이 바깥으로 새어난 결과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혈관 안에 기름이 좀 많다, 고지혈증이다, 그러면 더 많이 새어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기름이 많으면 기름 자체를 줄이는 거면 되겠죠. 그래서 내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에 가서 내가 고지혈증이 있으면 약을 먹든, 또는 선생님께서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운동 정도로 해보시라고 하면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새어나올 기름 자체를 줄이는 걸 할 수도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눈 주변에 아토피가 있거나 또는 노안이 와서 침침해서 눈을 계속 비비는 분이 있어요. 우리 피부는 계속 비비거나 자극을 주게 되면 미세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혈관의 투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기름이 새어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선생님, 저는 콜레스테롤도 정상, 눈도 안 비비는데 왜 생겼냐라고 하면 이건 사람마다 체질 차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우리 스스로 좀 안검 항색종이 생길 확률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치료한 이후에도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수술적 제거는 간단해요. 해당 부분이 있으면 요만큼을 절개내고 제거하고 실로 당겨서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자꾸 당기다 보면 눈 모양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더 문제는 눈꺼풀 끼는 이 부분은 수술적으로 제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빠지는 구멍관이 있기 때문에, 또는 아까 말했지만 너무 넓은 부분도 문제지만
얼굴 전반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황색종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저한테 치료 와셨는데 이미 여러 번 수술받고 얼굴에 칼자국도 있고 또 광범하게 생겨서 도저히 안 돼서 오셨어요. 자, 치료 전, 자, 중간 과정, 세 번째 치료 중간이긴 하지만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논문에 보이는 프랑스 분 환자인데 보시면 얼굴에 되게 광범위하게 있죠. 자, 이런 부분 수술 가능하시겠습니까? 또는 레이저로 깎아내는 방법 좀 제한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레이저를 넣고 열쪽 자극을 줘서 서서히 줄이는 방식으로 하면 결과를 보시면 많이 호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공의 때는 해당 부분에 안검 항색종이 생기면 피부과다 보니까 레이저로 깎아내는 어빔이나 CO2로 깎아냈는데요. 최근에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안검 항색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혈관 안에 있는 기름이 나와서 기름이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이 새어나오면 우리 몸의 피부에는 대식세포라고 해서 뭔가 이물질로 여겨지면 이걸 잡아먹는 대식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들이 이 기름을 잡아먹은 상태에서 뭉쳐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덩어리가 뭉쳐있는 거죠. 즉, 이 부분에 파괴할 정도는 아니지만 레이저를 중첩해서 쏘게 되면 해당 부분이 빨갛게 변합니다. 자, 논문에 있는 사진인데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변하죠. 즉, 이런 식으로 열만 주고 나오면 오늘은 이 세포가 파괴되지 않지만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열을 주고 나오면 시간이 서서히 지남으로써 해당 부분이 세포가 사멸 기전에 의해서 서서히 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즉, 칼로 잘라내거나 레이저로 태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열만 살짝 주고 나오면 우리 생체 기전에 의해서 서서히 해당 세포가 죽어나가는 그런 효과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 해외 논문 사진인데요. 위에서부터 보면 레이저 열을 주고 그 다음에 약간 두께가 작아져 있고 크기도 작아져 있고 쭉쭉쭉 작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즉, 이런 식으로 크기를 서서히 줄이는 겁니다. 제가 치료한 케이스도 보면 자, 치료 전, 치료 후 서서히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열을 주는 방식의 치료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시술 부위에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얼굴이 있으면 이 부위가 안검에 이쁘게 나든 눈꺼풀에 끼어서 나든 또는 해당 부분에 어디에 나든 시술 부위에 무관하게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병변의 범위에도 무관하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병변이 작지 않고 넓어도 해당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세 번째는 시술 후 재발 부위에도 전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병원에 많이 오는 환자 중에 수술을 하고 재발해서 오니까 또 수술해서 얼굴 당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수술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해당 부분에 레이저를 치료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재발한 분자인데 해당 부분 수술 자국 약간 보일 겁니다. 그거와 무관하게 치료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 치료가 잘 되는 거 볼 수 있죠. 즉, 해당 부분이 재발이 되든 안 되든 그 부분에도 반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부위에 무관하고 범위에 무관하며 재발 부위에 무관하게 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열을 주는 방식이 무조건 장점만 있을까요? 자, 그렇진 않죠. 자, 첫 번째 단점은 이것은 레이저 빛을 이용하다 보니까 빛 특성상 깊은 층까지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피부가 너무 두꺼운 경우에는 사실 레이저로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치료하고 있냐면은 어차피 열을 준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열을 레이저로도 줄 수 있지만 레이저가 아니라 아그네스와 같은 바늘 고주파를 줄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병변이 두께가 좀 두꺼울 경우에는 레이저를 하면서 동시에 해당 부분에 바늘을 찌르고 그 깊은 부분에 열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열을 주는 것을 레이저로도 줄 수 있고 레이저로도 넓게 광범위하게 상대적으로 얕은 부분을 타겟팅할 수 있고요. 조금 깊은 부분은 직접 바늘을 찔러서 바늘 속에서 열을 줘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변이 좀 두꺼울 때는 제가 동시에 같이 시술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을 레이저를 이용하다 보니까 해당 부분의 시술 후에 약간 갈색으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색소 침착은 누가 만들었냐? 제가 만들었죠. 즉, 나중에 레이저는 무수히 반복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레이저가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색소 침착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색소 침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레이저를 하고 난 이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바르시거나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껴서 좀 햇빛으로부터 차단하는 정도로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증 후 색소 침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시술 후에 염증을 줄이는 연고랑 먹는 약을 같이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빈도가 좀 줄게 됩니다. 하지만
설사 생기더라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이건 역시 재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단순히 레이저 방식뿐만 아니라 모든 시술도 마찬가지지만 재발은 이미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혈관 안에 있는 기름이 바깥으로 새어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재발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치료를 해야 되고, 다행히 첫 번째 수술, 두 번째 레이저로 깎아내는 방식, 옛날 방식이죠. 세 번째 레이저로 열을 주는 방식, 이 세 가지를 비교한다면 그래도 재발을 했을 경우에 후유증이 제일 적게 나는 방식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열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라고 해서 재발이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재발했을 경우에 또 반복적으로 치료할 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안검항색종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나중에 제거를 했더라도 일부 약간 다른 부분에서 연하게 올라올 수 있는데 조금 쉽게 생각하면 그냥 얼굴에 노랗게 생긴 기미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미보다는 치료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열적 자극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술적으로 제거하기 힘든 부위 또는 너무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안검항색종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안검항색종은 재발하는 양상, 반복적인 치료 또는 후유증을 고려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열을 주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환자분에게 조금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